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을 책임졌던 경찰들이 국회에 출석했죠. 참사가 시작된 지 1시간쯤 지나가기까지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발언했는데요. 여야 모두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야권의 질타도 다시 한번 쏟아졌는데 한쪽 주머니에 사표를 들고 다닌다고 발언했습니다. 유정아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게 당일 18시 34분에 있었던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만 했었어도 살 수 있었다. 그 젊은 피해자들이 유미진 증인, 당신 상황실에 있지 않았죠?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죄송할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그날 유미진 증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기보다는 왜 일어났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아야 되고. 네, 이태원 참사의 현장 경찰 책임자 두 사람 방금 보신 것처럼 어제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서 이렇게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용산경찰서 정보 개장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을 보였는데요. 이 전 서장과 당일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총경은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서장으로서 정말 그분들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은 평생 안고 갈 것입니다. 정말 애절하게 제발 살달라고 내미는 손을 뿌리치는 그리고 보고를 하겠다는 경찰관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롯이 다 경찰서장의 책임입니다. 당일 상황관리관으로 근무를 성실하지 못하고 이런 큰 참사가 발생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참사 당일 두 사람의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실에서는 다시 한번 그날의 상황들을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참사가 일어난 것 10월 29일 10시 15분이죠. 두 사람 모두 밤 11시 때까지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먼저 걸어서 5분 거리를 관용차로 이동하려다 이렇게 1시간을 허비했던 이 전 서장,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게 상황을 물어봤었는데 사람이 좀 많고 차가 정체되고 있지만 뭐 특별한 상황은 없다 이렇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뛰어가시면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왜 1시간을 빙빙 도셨냐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또 전반적인 할로윈 축제 어떤 교통 전반적인 상황이나 축제장 전체적인 상황 점검 차원이기 때문에 네, 참사 며칠 전부터 서울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부하 직원인 용산서 상황실장 그리고 윗선인 서울청 양쪽에 구체적인 책임을 떠넘긴 셈입니다.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지금 기억을 하기는 힘드나 기동대를 지원 요청해라 그런 지시를 했었고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서울청 주무부서에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울청 김광호 청장이나 관련 분들에게 기동대를 배치를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서울청장님께서 재차 검토를 하였으나 집회 시 경력 부족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청장님이 2번이나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또 어떤 건의를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용산경찰서의 기강회의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참사 이후 국가애동 기간 중에도요. 지난 3일 용산경찰서에서는 이런 생일 파티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JTBC의 보도로 알려졌죠. 케이크를 둘러싼 경찰관들 가슴엔 검은 근조 리본이 달렸습니다. 경찰관 가운데 한 명이 농담을 하자 허리띠를 푸는 신용을 합니다. 네, 서울청 112 상황실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탐사 당일 당직 책임자였던 유미진 상황관리관.
상황실에 아예 가지 않았고 아침부터 본인 사무실에 있었던 건 관례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상황실로부터의 보고도 없었기 때문에 이미 언론 보도가 시작되고 있던 11시 이후 11시 39분에서야 상황을 인지했다고 했습니다. 아예 112 상황실을 내려가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 계속 있었던 겁니까? 죄송합니다. 23시 39분에 상황실에서 연락을 받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1시간 24분 정도 후에 상황을 인지하셨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처음 보고를 받은 시간은 그 시간입니다. 네, 당일 현장에 대한 지시를 가장 빠르게 내렸어야 할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상황 다시 한번 드러난 거죠. 행안위를 지켜봤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말도 들어보시죠. 경찰에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그때 제대로 역할을 해줬다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용산 경찰서, 또 112 서울청 상황실, 그다음에 용산 구청 어느 한 곳에 한 사람만이라도 살아 있었으면 맞아요. 제대로 일을 했으면 158분의 희생은 없었을 것이다. 네, 이 용산구청 관제센터의 참사 당일 CCTV 영상을 보면요. 당시 상황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 112 신고가 있었던 저녁 6시 34분에는요. 이렇게 경찰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 그 골목에서 내려오시는 인구가 그 시간에도 벌써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고 공포감이 저는 너무 심했어요. 네, 경찰 기동대 버스가 나타난 건 7시 50분쯤입니다. 도로를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 참사 현장을 지나서 삼각지 방향으로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큰일이 날 것 같다, 심각하다라는 신고가 들어왔던 8시 반쯤에는요. 경찰관 2명이 이렇게 CCTV 화면에 보이는데 인도의 혼잡 인파를 관리하는 대신에 차도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녁 9시 반쯤에는 경찰관 8명이 참사 현장을 이렇게 일렬로 지나가는 모습이 역시 포착이 됐는데요. 역시나 그냥 지나치고 있죠. 빗발치던 112 신고가 있던 시간인데 현장 경찰관에게는 전혀 전파가 되지 않았던 듯합니다. 구청 관제센터에서 이 실시간 CCTV로 확인했던 이 당일 모습, IT 강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이 장면이 소통만 됐더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죠.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한 지금 점점 늘어나는 이런 이제 그 군중에 대해서 이거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위험 상황을 일반 시민은 느꼈는데 그 전문 공무원들은 왜 이걸 이제 못 느꼈느냐. 네, 그런데 이 CCTV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안전관리와는 상관이 없는 외주 업체 직원들이었다고 합니다. 건물 위생관리업, 시설 경비업, 건물 시설 관리 용역, 기타 자유업종 이렇게 돼 있네요. 특정할 때 뭐 갖고 있는 교육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전문적인 교육은 받지 못했고 고용은 불안정한 1년 계약. 이런 직원 3명이 각자 600대 넘는 CCTV를 지켜보며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총체적인 상황에 대한 경찰 특수본의 수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에게는 21일에 소환을 통보를 했고요. 오늘 오후에는 이 현장을 책임지는 경찰과 소방보다는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에 수사관 65명을 투입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사실 어제 다정회에서 전해드렸었죠. 어제 또다시 사퇴 요구를 받았던 이 장관은 한쪽 주머니에 항상 사표를 들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정무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쪽 주머니에 항상 사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네, 경찰 특수본 이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자로서의 지휘 그리고 재난 예방 수습에 대한 직접 책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따져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경찰국 신설을 주도했던 이 장관은 경찰의 지휘 책임과는 거리를 두면서 남의 살림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장관님은 경찰을 제대로 챙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부처를 챙기라는 게 아니에요. 경찰을 챙기셔야 되잖아요, 행안부 장관은.
근데 그런 것까지 제가 할 수는 없고요. 지휘 책임은 경찰이 없는데 경찰청이 별도의 청으로 나가 있는데 그 조직을 하나하나 제가 가서 남의 살림까지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인 이 장관에 대한 여야의 시각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거취를 경찰 수사 후에 고민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윤 핵관 장제원 의원은 이 장관에게 참사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책임 다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를 경찰을 대수술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찰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요. 지금 경찰이 완전히 나사가 빠진 겁니다. 이런 경찰에 대한민국의 치안을 맡길 수 있습니까? 네, 이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임도 여전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해외 순방의 환송 때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줬던 데 이어서요. 이 돌아온 윤 대통령을 마중 나갔을 때도 네,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수고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과한 해석을 자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저는 이걸 좀 과하게 자꾸만 해석하는 그 대통령의 제스처 하나하나에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수고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수고한다는 이야기는 통상적으로 하는 표현들이고요. 네, 민주당은 폼나게 사표라는 망언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도 이 장관을 격려한 윤 대통령은 민심과 담쌓은 인식이다, 기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 라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까지 거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조문을 갖지 않았습니까? 예. 그 마음이 진실이라면, 진정이라면 이상민 장관 사표 받는 게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임 건의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안 되면 그렇게라도 가야 됩니다. 가야 된다. 예. 네, 민주당은 야 3당과 함께 국회 국정조사안 이번 주 중에 확정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국민의힘을 빼고도 국정조사할 수 있다 이런 법조안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야 3당은 이 장관과 윤 대통령에 대한 인식까지 공유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시 한번 환장할 노루심을 느꼈고요. 이 참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거든요. 이 행안부 장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다라고 오히려 격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시선이 너무 내 사람, 내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태원 참사 당일을 복귀해볼수록 안타까움이 더해지는데요. 명명백백한 진실이 나와서 안타까움 덜어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경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 들어가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단 한 건의 보고도 없었다. 경찰의 민낯. 사표 거론한 이상민 장관. 경찰 지휘 책임은 남의 살림.